여러분 안녕. 2%가 만난 1%의 이진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경제는 굴러갑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만들어졌듯이 세상의 경제 활동은 직업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를 잘 이해하려면 경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직업들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어느새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되고 덤으로 또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고민과 애환도 함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서로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조금씩 도우면서 사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겠죠. 자,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찾아서 떠나는 재미있는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2%가 만난 1%, 오늘은 여행사 대표와 함께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사실 뭐 우리가 의식주가 대강 해결되고 나면 인생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행이나 다니다가 그냥 마무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으셔서 요즘 여행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행사 대표 한 분 모셨습니다. 김광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저 직업들 중에는 여행객을 상대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오는 분이 지금 들뜨고 행복해 있잖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은 만나는 분들이 다 어디 아픈 분들이고, 그렇죠?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어디 그 죄 짓고 고민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뭐 여행사 직원이나 예를 들면 뭐 호텔이나 이런 거 하면 다들 즐기러 온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즐겁긴 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정확한 표현인데 제가 네. 손님한테도 말을 할 때 고객님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들뜬 상태입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들뜬 상태라는 게 좋기도 하고, 또는 그 들뜬 상태가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오히려 불안정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지금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데 들떠 있는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받으셔서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 고객님 들뜬 상태입니다라고 그 표현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심리 상태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손님은 기분 좋고자 하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여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저도 있어서, 여행사 대표나 여행사 직원이나 뭐 사실은 업무의 분담일 뿐이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일과가 어때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보통? 그 남의 일과를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네. 직원의 일과도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 직원들이야 뭐 늘 눈앞에서 보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직원의 일과를 보니까 하루 종일 놀기만 해요? 그렇진 않고 9시부터 6시까지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네. 그 외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시에 일어나고요. 5시에 일어나서 이게 저희가 전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러니까 투어 시뮬레이션이라고 저희 기본 교육 프로그램인데, 손님의 여행을 머릿속으로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예요. 이 손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손님이 없는가, 그걸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예. 그리고는 말하기 좀 웃기지만 기도를 합니다. 저희 손님 제발 여행 잘하고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자연재해 안 나고 별일 없이. 문제 안 터지기를. 저는 그냥 출근하고 나서부터 네.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네. 아침에 뭐 요가하고 체조하고 하는 얘기는 네. 굳이. 그리고는 뭐 하루 종일 전화에 따라 삽니다. 전화에 따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화에 따라 살고. 아침에는 출근하면 무슨 전화가 먼저 와요? 그 월요일에는 급한 일이 보통 터지고요. 왜요? 어디서?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몰린 일들이 막 터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행기 놓쳤어요가 제일 많고요. 비행기 놓쳤어요. 어제 놓치고 오늘 어제 전화해요? 놓치고, 또는 그 오늘 막 이렇게 급한 일들이 막. 일단 그래. 그다음 주말에 못 샀어요. 뭐 이런 거. 못 샀어요?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결제를 못 했어요. 뭐 이제. 그래서 월요일 날은 좀 주로 급한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주중 들어가면은 좀 장기 여행 계획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상담? 네, 상담류가 좀 많은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는 대부분 베이케이션, 그러니까 휴가성 상담이 좀 많은 편이고.
아하. 네. 되게 이제 상담을 보통 이제 오후에 받으러 전화를 하시는군요. 그렇겠대. 아침에 전화 일어나자마자. 그렇죠. 아침에는 급한 문의, 급한 문의. 그다음에 점심 이후에는 여행 계획.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 이후 시간에도 급한 문의들이 계속 이어지죠. 급한 문이면 예를 들면 비행기 놓쳤어요는 뭐 수시로 있을 것 같긴 네네네. 합니다. 그건 새벽에도 옵니다. 새벽에도 계속. 그러니까 본인들이 늑장 부리다가 늦은 거죠. 사연은 다양한데요. 탑승 불가하다는 걸 몰랐던 상황도 많고, 예를 들어서 여권 유효 기간이랄지. 그것 좀 일단 먼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네. 늦장 부리다가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말고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편도항공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꽤 많은 나라들이 편도항공권은 탑승 자체를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 이 항공사 입장에서 손님을 탑승시킬 때 이 사람이 안전하게 입국할 만한 사람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편도항공권을 들고 오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뭐 특히 편도항공권을 특별히 문제시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 사람들은 입국 거부당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필터링을 안 했다고 해서 벌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벌금이란 말이에요. 몇 천만 원 정도 벌금을 받느니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티켓은 그냥 탑승 거부를 내버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편도항공권으로 갈 수 없는 나라인데 편도항공권을 들고 온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나라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일본, 어떤 나라? 일본? 미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나라 솔직히 되게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저한 나라들 대부분 그렇고. 돌아갈 항공권이 있어야 입국이 되는 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유럽은 그냥 편도로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왜냐면 막 돌아다니가 딴 나라에서 나오니까. 근데 유럽 내 국가 중에서도 어디에서라도 나오는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여기가 쉥겐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쉥겐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로 들어가면 그 나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 계산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권 유효 기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여권 유효 기간 난 한 달 남았는데 잘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권 유효 기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국가들이 몇몇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지났으면 안 받아요? 아니면? 아닙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여행 난 좀 출발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난 좀 출발하려고 공항 갔는데. 네. 여행 종료일로부터 심지어 6개월이 더 남아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내가 1월 1일 날 가면서 3월 30일 날 여행 돌아올 거라고 티켓을 끊었어요. 네. 그러면은 3월로부터 6개월 후까지 여권 유효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출발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하시겠죠. 이런 나라들이 대만 말고도 몇몇 나라가 있어요. 네, 대만. 그리고 이스라엘도 되게 민감하고요, 당연히. 야, 그러면 그거는 되게 지금까지는 여행사에다 모든 패키지로 다 주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걸 대부분 여행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으나 요즘에는 각자 알아서 비행기표 끊고 각자 알아서 숙소 정해서 각자 알아서 돌아다니는 여행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그 리턴 티켓 구매 요구나 아니면은 네, 그런 요구가 많죠. 탑승 거부 났다고. 네. 왜냐면 당일날 항공권 발권해주는 여행사가 많지 않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새벽에 전화 오면은 리턴 티켓 없어요, 비행기 안 태워준대요, 어떻게 해요, 이런 문의들이 많고. 또 한 가지, 그 인천공항에는 외교통상부 그 출장사무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주거든요, 긴급 여권을.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권 안 갖고 갔을 경우에 네, 여권을 안 가져갔는데 보통 관광 목적은 잘 안 해주고요. 네. 출장 목적이나 분명한 꼭 가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여권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여권 형태가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TA를 받으려면 전자 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ES 뭐요? ESTA, 이스타라고 하는데요. 예.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미국을 무비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무비자는 아니고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STA라는 걸 컴퓨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네. 미국 정부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스타를 받아야 되는데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받아서는 이스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여권을 긴급 여권을 받아서는 그렇게 해서도 못 가는 거죠. 대부분의 무비자 국가들은 긴급 여권 받으면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미국 가는데 여권 집에다 놓고 왔으면
그냥 그 사실을 안 순간 조용히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EST가 옛날에는 빠르면 뭐 1, 2분, 네. 길어도 15분에 나왔는데 요즘은 오래 걸리면 한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EST를 미리 못 받았을 경우에 네. 또는 여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은 나가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럼 미국 가기 전에는 비자는 면제지만 정확히는 비자 웨이버라는 ESTA 일렉트로닉 네. 트래블 어서라이제이션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구청마다 보면은 미국은 무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써놔요. 아하. 그러면 저는 근데 미국 가기 전에 구청을 들릴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날 미국이나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자, 제 시간에 공항으로 출발해서 가면 못 간다는 뜻이네요? 못 가죠. 네. 와, 근데 그런 실수하는 분들이 없어요? 많아요. 근데? 많아요. 많겠죠? 공항에서 EST 따주세요 하고 연락 많이 오죠. 아니 심지어는 그 표를 여행사에서라도 구했으면 네네. 그거야 뭐 따주세요 그 뭐건 전화할 곳이 있지만 네네. 대개는 미국 가는 비행기표도 대개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온라인에서 결제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들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서 공항에 가서 이 뭐라고요? 뭐 이러면서 돌아올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손님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행을 전제로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티켓 구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이 배송만 돼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항공권 구매나 여행 관련 상품은 구매 행위 때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네. 여행이라는 게 실제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전제로서 구매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저는 앞서도 투어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썼잖아요. 표 사면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미국 공항이든 목적지에 도착해서 누가 내려다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은 들뜬 상태잖아요. 문지방 나서기 전에는 항상 뭔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없을까? 내가 가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날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즘은 이제 여행 지식과 경험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오거나이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고객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미리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지식이라서 그냥 네. 많은 분들이 좌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필수 지식마저 모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죠. 오늘 1% 인터뷰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새버려서 지금 여행사라고 대표라고 하는 직업을 좀 탐방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네. 뭐 하나 팁을 드리면 그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 친구도 캐나다로 오는데 캐나다 무비자로 생각하고 지금 맞아요. 베타라는 걸 안 끊어서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이분은 제가 오늘 여행사 대표를 모시는 과정에서 좋은 질문을 못 드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행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신예리 경제 전문 기자인데요. 외국 나가는 게 취미인 분이라서 함께 모셨습니다. 네. 네, 소개를 늦게 해주셔가지고 예. 네, 좋은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짚고 가고 싶었던 게 그 캐나다 같은 나라도 무비자로 아시는데 사실 그 정확히 말하자면 그 무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타나 에타라는 게 없으면 입국이 이제 불가능한데요. 이게 매번 갈 때마다 끊지 않아도 되고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입을 해두면 참고로 네, 미국은 2년이고요. 네, 캐나다는 더 길고요. 네, 이게 캐나다는 정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ETA를 시행한다고 하고도 유예 기간을 굉장히 오래 뒀었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뉴질랜드도 시행 예정이고 지금은 다 아는 얘기인데 호주도 전자비자가 있어요. 호주는 이제 전자비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요. 공항 가서 몰라가지고. 근데 호주 전자비자는 여행사가 무료로 따주거든요. 티켓 사면. 네.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럼 여행사에서 티켓을 사면 무료로 그걸 따주고 네. 여행사에서 티켓을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행사에서 티켓 안 따면 이제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예.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아마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사면 그 여행사 직원이 알아서 다 그거를 신청을 해줍니다. 여권 정보가 있으면. 네. 요즘 우리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많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구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굳이 이거를 하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분쟁이 있어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 사실 여행사는 다 알아서 챙겨주는데 인터파크나 뭐 이런 여행사 그런 여행 사이트에서는 그런 거 챙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컴플레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티켓 탈 때 왜 팝업 창으로 안 알려주냐라는 분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해주면 좋지만 네. 파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사간 분한테 혹시 숟가락이 꼭 있으셔야 밥을 드실 수 있는 건 아시죠? 라고 네. 물어볼 필요 없지 않느냐. 네. 난 아는 줄 알았다. 네. 근데 집에 숟가락 없다고 쌀을 반품해달라고 하거나 뭐 이러면 어쩌자는 네.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파는 소비자 데에서는. 입장에서는 그 너네가 항공권 파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분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이슈인데 한 번 알겠어요. 끊을 때 2, 3년 정도 있으니까요. 끊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비행기표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어요. 여행사 직원은 바쁠 때가 시즌으로는 어떨까요? 바쁠 때는 명절 앞두고 몇 달 전, 그다음에 성수기 2달 전, 이럴 때가 가장 아, 손님들이 예약 많이 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거의 휴가 과정에는 막 다 조율을 미리 해놓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이 조금 한가한 때라고 볼 수 있고 5월부터 6월, 7월 초까지가